세계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은 단 30년뿐입니다. 일본 열도를 뒤흔든 초대형 태풍. 북미 대륙을 삼킨 기록적인 산불. 유럽강을 삼켜버린 500년 만의 대홍수 기후 위기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닙니다. 지구의 종말 시계는 마지막 경고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는 충격적인 위성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대한민국 완도 앞바다. 푸른 바다 위를 가득 채운 검은 격자무늬. 미국, 유럽, 일본 과학자들까지 경악하게 만든 정체불명의 패턴.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바다 위에서 탄소를 길러낸 나라. 한국은 기후 위기에 맞서는 진짜 자원국이 된 것입니다. 석유, 금, 천연가스를 캐낸 나라들은 자연을 파괴했지만 한국은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자원을 길러낸 나라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대한민국 완도의 기적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마에 땀을 닦아냈어요. 아마존 밀림 속에서 단단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파울루 대학에서 열대림 생태학을 연구하고 있는 루카스 페레이라 박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를 연구하는 과학자죠. 짙은 녹색 캐노피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더군요. 거대한 카폭나무의 거친 껍질을 만져보았어요. 생명의 맥박이 느껴졌답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혼자 있을 때면 이 숲이 지구의 허파라고 단언했어요. 열대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력 연구. 그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브라질 연구소는 전 세계가 주목했답니다. 이 거대한 녹색 숲만이 기후변화를 막을 열쇠라고 확신했죠. 해결책은 당연히 이곳에 있었어요.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죠. 회의실에는 이미 팀원들이 모여 있더군요. 벽면의 차트들은 냉혹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대기 중 탄소 수치는 계속 상승 중이었어요. 테이블에 노트를 내려놓으며 회의 시작을 선언했답니다. 발표 중간 마리아가 슬라이드를 바꿨고 모든 시선이 일제히 화면으로 쏠렸어요. 한국 과학자들의 블루카본 연구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블루카본이 무엇인지 물었죠. 마리아는 해양이 흡수하는 탄소라고 정확히 설명했어요. 특히 완도라는 지역의 해조류 농장을 집중 연구 중이라는 정보였답니다. 해조류가 어떻게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위성 이미지였죠. 화면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더군요. 푸른 바다 위에 검은 격자 무늬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해조류 농장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답니다. 각 선마다 해조류가 자란다고 했어요. 이 농장들의 탄소 흡수량은 충격적이며 우리의 숲보다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이미지를 응시하며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았답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토록 나무에만 집착하는 동안 바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해조류의 성장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답니다. 나무보다 몇 배나 빠르고 한번 흡수된 탄소는 쉽게 방출되지 않고 바닷속에 오랫동안 고정된다는 점이 특징이죠. 그날 밤 잠은 불가능했어요. 머릿속에서 검은 선들이 춤을 추더군요. 학문적 정체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 바다라는 가능성은 완전히 무시했던 것이었어요.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연구실로 달려갔답니다. 블루카본과 해조류에 관한 모든 자료를 뒤졌어요. 전 세계 해양의 9%만 해조류 양식에 사용해도 연간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더군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러나 자료를 분석할수록 증거는 명백해졌답니다. 모든 연구는 한국 완도를 지목했죠.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연구소장에게 전화했어요. 단호히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놀란 목소리로 이유를 묻자 완도의 해조류 농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그곳이 우리가 찾던 답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답니다. 열대우림 연구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진실은 어디에 있든 따라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아니었어요. 창문 너머로 아마존이 작아져 사라졌죠.
손에는 검은 격자가 그려진 위성사진이 들려 있었답니다. 해조류가 세상을 구한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솟았고 머릿속은 의문으로 터질 듯했습니다. 이 해조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이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기후 위기에 맞서는 과학자로서 이 잠재적 돌파구는 무시할 수 없었답니다. 모든 학문적 신념이 무너지더라도 진실을 찾아야 했죠. 완도의 해조류가 어떻게 지구를 구할 수 있을지 창밖을 응시하며 질문을 던졌어요. 그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한국 해안 아래에 숨겨진 비밀. 그것은 인류의 생존 공식을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들 터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한글로 된 표지판, 반짝이는 도시 불빛, 친절한 얼굴들, 머릿속에 부끄러운 생각이 스쳤죠. 한국? 나는 이 나라에 대해 거의 모르는데. 하지만 배우러 왔답니다. 한국어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다가 영어로 바뀌었어요. 낯설지만 설렜답니다. 출구 근처에서 운전기사가 따뜻한 인사와 함께 저를 맞이했어요. 완도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련된 검은색 차로 그녀를 따라가며 대답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4시간, 아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녀는 제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으며 말했답니다. 쉬셔도 됩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창문 밖 모든 것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완도에 가본 적 있으세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니요, 한국은 처음이에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김 양식을 연구하러 왔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 김. 저는 매일 김을 먹어요. 정말 건강에 좋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고향에서는 스시롤에서만 해초를 맛본 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먹는 것을 좋아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어요. 남쪽으로 계속 달리자 도시는 점점 작은 마을과 어촌으로 바뀌었답니다. 항구에 떠있는 배들과 햇볕에 말리는 그물망이 보였어요. 살짝 열린 창문으로 소금과 생선 냄새가 스며들었죠. 보세요, 운전기사가 갑자기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 양식장입니다. 차가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로 접어들자 청록색 물 위에 떠있는 수백 개의 검은 선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하프의 줄처럼 수평선까지 뻗어 있었죠. 저게 김 양식장이구나. 저는 속삭였어요. 한국에서 김은 매일 수확해 먹는 해초의 한 종류랍니다. 완도에는 정말 큰 양식장이 있어요. 운전기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김이 여기서 나온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어요. 양식장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선들이 푸른 물결 위에 완벽한 줄로 교차하고 있었죠. 작은 배들이 그 사이를 움직이며 사람들은 마치 수중 정원처럼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배가 꼬르륵 울렸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여행이 긴장되어 거의 먹지 못했어요. 이제 바다에서 음식을 수확하는 사람들을 보니 배고파졌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완도군 환영 표지판을 지나며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연구센터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다를 향한 현대적인 하얀 건물이었죠.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덮여 있었고 작은 부두가 물속으로 뻗어 있어 여러 척의 배가 묶여 있었어요. 완도 해양연구센터에서 저는 김은지 박사님을 만났답니다. 블루카본 전문가셨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완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페레이라 박사님. 여행은 어떠셨나요? 길었지만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도로에서 김 양식장을 봤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죠. 한국은 수백 년 동안 여기서 김 양식을 해왔답니다. 바다 위에 보이는 저 검은 줄들은 김발이라고 합니다. 김을 기르기 위해 바닷물 위에 설치한 그물 같은 시설이지요. 라고 그녀가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더 잘 보일 거예요. 저는 그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양식장이 마치 거대한 수중 퀼트처럼 물 위로 펼쳐져 있었어요. 작은 배를 탄 일꾼들이 줄 사이를 움직이며 확인하고 수확하고 있었죠. 김은 아마존의 나무처럼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김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김은 나무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 담수나 땅이 필요하지 않답니다. 저는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시했었는지 아직도 기억났지만 이제는 흥분을 느꼈어요. 한국의 해초가 우리 모두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배를 타고 나갈 겁니다.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양식장을 가까이서 보고 몇몇 양식업자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대대로 이 일을 해왔답니다. 제 배가 다시 꼬르륵 소리를 냈고 이번에는 더 크게 울렸습니다. 김 박사님이 웃으셨어요. 하지만 먼저 저녁 식사부터 하죠. 완도산 신선한 김을 맛봐야 해요. 이전에 드셨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녀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저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조리된 김을 맛보았습니다. 참기름에 구운 김, 국물에 넣은 김, 밥을 감싼 김, 그리고 바다에서 갓 나온 신선한 김까지. 한 입 한 입이 바다 그 자체의 맛이었죠. 깨끗하고 짭짤했답니다. 그날 밤 연구센터의 작은 방에서 잠들 때 창문 바로 밖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해초를 보기 위해 왜 세계를 가로질러 여행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었죠. 해초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니 생각도 못했어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내일은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김을 직접 만지고 수세기 동안 김을 길러온 사람들과 대화할 거예요. 이해하기 위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저는 완도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김은지 박사님이 앞장서서 낡은 나무 부두를 지나갔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불안하게 울렸고 바다는 깊고 푸르게 출렁이며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루카스 한국해양탄소연구의 살아있는 전설을 소개할게요. 김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박영수 선생님입니다. 한국 김 양식 산업의 선구자세요. 73세의 얼굴엔 파도처럼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손은 오랜 세월 바다와 싸워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을 다루는 그의 손놀림은 기계보다도 정교하고 정확했어요. 한국해양연구소에 온 걸 환영합니다. 뜻밖에도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러 오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양기후 해결책을 찾기 위한 국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완도의 김 양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박 선생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세계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죠. 따라오시죠. 그는 군인처럼 정확한 동작으로 양식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닷속엔 첨단 기술로 설계된 줄들이 체계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박 선생님은 그 줄에서 뭔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보시죠. 그의 손에 들린 김은 마치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짙은 초록빛에 생명력이 가득했고 색도 질감도 놀랍도록 탄탄했어요. 이게 바로 블루카본의 최전선입니다. 저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져봐도 될까요? 연구자로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하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김을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 어떤 기술을 쓰시나요? 박 선생님의 얼굴엔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완도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수온, 염도, 미네랄 비율이 완벽하죠. 저희는 24시간 과학적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하나요? 박 선생님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국제해양연구소의 검증 결과 김 양식장 한 에이커당 연간 약 8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줍니다. 완도 전체로 보면 매년 1만 톤 이상을 줄이고 있어요. 중간 규모 도시 하나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수준이죠.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수치라면 전 세계 기후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김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김은 숨겨진 기후 전사예요. 이제야 국제과학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는 전문가용 장갑을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이후 시간은 마치 군대 훈련처럼 진행됐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주 엄격하게 김 수확법을 가르쳤고 제가 김을 하나 실수로 손상시키자 박 선생님은 바로 수정해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조류가 아닙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완벽한 탄소 흡수 장치죠. 자라는 과정에서 바닷물 속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으로 붙잡아 둡니다. 바다는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김은 그걸 고정시키죠. 이중 탄소 격리 시스템이네요. 제가 정리하자. 맞습니다. 박 선생님이 즉시 답했습니다. 블루카본의 핵심 원리를 정확히 보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먹을거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구의 탄소 순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오가 되자 김 박사님이 시계를 보고 말했습니다. 예정된 시간입니다. 현지 식품 샘플 테스트를 시작하죠. 우리는 연구소처럼 정돈된 작은 건물로 옮겨갔고 박 선생님의 부인이 실험실처럼 깨끗한 식탁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중앙에는 검사를 기다리는 김 샘플이 있었죠. 신선한 김 조제품입니다. 박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영양소 함량을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정밀 도구로 김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참기름과 천일염으로 간이 된 김은 서구의 가공김과는 기본 구조부터 달랐습니다. 영양소 농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영양 가치가 아주 높네요.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은 환경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인체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의 보고예요. 국제영양학회에서도 슈퍼푸드로 인정받았습니다. 식사 중 박 선생님은 김 양식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옛날 방식에서 현대 기술로의 변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요. 세대를 이어가는 지식 전수 시스템이군요. 제가 말하자. 국가 해양 자산을 지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연구 배경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어머니가 의료 연구자, 아버지가 환경 교육자였고 그 영향으로 저는 과학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데이터는 국제기후회의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거예요. 저는 바깥에 보이는 방대한 양식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기록 중입니다. 연구소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박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조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귀중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일 2차 조사 준비해두겠습니다. 더 중요한 데이터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의 김은 기후 위기의 해결사입니다. 이 데이터를 국제연구팀과 즉시 공유해야 했습니다. 완도의 김 양식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해안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해답이었어요. 제 연구 인생 처음으로 명확한 과학적 증거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완도 해양연구센터로 돌아왔어요. 현미경으로 해조류 샘플을 연구하는 그룹에 합류했답니다. 연구실은 소금과 화학약품 냄새가 가득했죠. 송지훈 박사님이 제 옆에 서 계셨어요. 그는 친절한 눈빛을 가진 해양 생태학자였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초록 세포들이 아름다운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명이 깃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송 박사님은 이 해조류 세포들이 햇빛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당분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답니다.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며 나무들과 같지만 해조류는 훨씬 빠르게 자란다고 했죠. 세포들을 자세히 관찰하며 생각했어요. 해조류는 마치 바다숲 같다고요. 노트북에 그 문구를 적었답니다. 해조류는 바다숲과 같다. 송 박사님이 차트를 가리켰죠. 다양한 식물의 탄소 흡수율이 나와 있었어요. 맹그로브 숲 연간 에이커당 5톤의 탄소 흡수. 열대나무 연간 에이커당 6톤의 탄소 흡수. 한국 김 양식장 연간 에이커당 8톤의 탄소 흡수. 눈이 커졌어요. 김 양식장이 열대 우림보다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송 박사님은 김이 1년에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는 반면 나무는 자라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답니다. 배에서 본 모든 해조류줄은 탄소를 잡아내는 기계였어요. 박민지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블루카본 연구 전문가였죠.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계가 포획한 탄소를 말한답니다. 해조류, 맹그로브, 염습지가 모두 탄소를 저장하며 바다에서 포획되기 때문에 블루카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박 박사님은 바다가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흡수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제 바다가 너무 따뜻해지고 산성화되고 있으며 김 양식장이 그 문제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읽었던 기후 변화 해결책들을 생각했어요. 탄소 포집기계, 전기차, 태양 전지판.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더 단순한 방법이 있었죠. 더 많은 해조류를 키우는 것이었답니다. 해조류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놀라움에 머리를 흔들었답니다. 송 박사님은 말린 김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이 작은 김 한 장이 자라면서 탄소를 포획했으며 충분한 김을 기르면 많은 탄소를 가둘 수 있다고 했죠. 기른 김의 용도에 대해 알게 됐어요. 일부는 음식이 되고 일부는 비료나 동물 사료가 되며 일부는 바이오 연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바닥으로 가라앉아 탄소를 함께 가져간다고 했죠. 과학자들과 함께 샘플을 분류하고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모든 해조류는 같은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이 식물들은 탄소 포획의 챔피언이었죠. 완도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바다가 황금빛으로 변했죠. 멀리 해조류 양식장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배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기르고 있었죠. 해조류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번에는 경이로움에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답니다. 완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해초 샘플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이 작은 초록 조각들이 이제 스위스 제네바까지 함께 여행하게 되었답니다. 제네바행 비행기는 길었습니다. 발표 슬라이드를 계속 검토했어요. 각 슬라이드에는 중요해진 단어들이 가득했죠. 김, 해초, 블루카본, 탄소 흡수, 바다, 완도, 항구. 이제 이 단어들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되었답니다. 유엔 건물은 거대했습니다. 그 웅장한 입구를 지나며 제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어요. 기후회의장은 더욱 압도적이었죠. 각 나라의 대표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답니다. 제 이름이 불리자 긴장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검은색 긴 격자무늬 위성사진의 무게가 생각을 짓눌렀죠.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한때 오직 열대우림만이 기후 재앙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해초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오늘 저는 한국의 숨겨진 보물에 의해 변화된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섰답니다. 리모컨을 클릭했습니다. 완도 바다의 위성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청중은 푸른 바다의 검은 격자 무늬를 보고 놀랐답니다. 바다의 이 검은 선들이 바로 김 양식장입니다. 수세기 동안 한국 어부들이 설계한 해초 격자죠.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고대의 지혜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이 해초는 육지숲보다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합니다. 나무보다 10배 더 빨리 자라죠. 담수나 비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기후변화와 싸우는 동안에도 식량과 일자리를 제공한답니다. 송 박사의 연구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대대로 김을 양식해온 박 씨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해초가 어떻게 물고기의 서식지를 만들고 바닷물을 정화하는지 설명했답니다. 차트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맹그로브 숲, 열대나무, 그리고 한국의 김 양식장의 탄소 흡수율을 비교했어요.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답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영원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때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전체 회의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 여러 나라가 바다숲을 지키고 키우는 글로벌 블루 카본 프로젝트를 함께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답니다.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제네바에서의 마지막 밤, 완도의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박 씨의 미소, 송 박사의 눈빛, 끝없는 김 양식장.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한국. 고마워요, 완도.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해안선을 따라 자라는 해초숲을 꿈꾸었습니다. 한국 농부들에게 배우는 어촌 공동체 해초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상상했어요. 그렇게 완도의 조용한 어선에서부터 유엔의 웅장한 회의장까지
세계는 해초 농장이 지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